예, 저는 세계사적 지각 변동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어쨌든 오늘 미일 정상회담이 지금 플로리다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북중회담이 남북회담 전에 진행이 될지, 남북회담 이후에 진행이 될지 정확하게 이제 일정이 안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오늘 CNN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 방문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일 듯 뭐 이렇게. 예, 남북 정상회담 이후일 듯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일 정상회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미일 정상회담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제 이런 일정들이 4월, 5월, 6월에 이제 지금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예. 이 과정에 있어서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러한 일련의 정상회담들, 한반도를 둘러싼 정상회담에서의 북한과 결국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뭔가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미국 측의 이제 강박관념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어제 또 자기가 자랑했던 것처럼 나 아니었으면 이는 가능했겠냐, 내가 결정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자랑 또 잔뜩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으로부터 나오는 성과를 더 키워야 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의 세계사적 변화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이제 강박관념들이 이제 초조함들이 오히려 트럼프 쪽에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정영진 변호사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군하고 같이 일을 좀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하나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고 이거는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갖다가 했고요. 그렇죠. 오죽하면 상상 초월 국면으로 간다니까. 맞습니다. 이걸 누가 상상했겠어요? 아무도 상상을 못했고. 홍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올브라이트 이후에 최고급 지도자인데 2000년 이후에 근 20년 만에 최고위급 지도자인데 제가 봤을 때 차원이 달라요. 올브라이트하고 폼페이오는 그렇죠. 차원이 다르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슈퍼호크가 태평양을 날아서 직접 태평양을 건너서 날아갔다. 저는 그 생각이 딱 들고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진짜 화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가서 정상회담 할 가능성도 좀 보이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CNN 뉴스 보니까 평양을 고집하는데 울란바토르도 지금 뭐 유력하다 그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두 화끈한 사람에 의해서 화끈한 결과가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어쨌든 전문가의 홍인일 박사님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차원이 다른 평론이다. 내가 봐도 깜짝 놀랄 시각이다. 그러면 같이 또 응원해 주시고 좀 듣기 어렵다 그러면 저를 국지르시든가. 아니 다들 저보다 어떠세요? 더 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얘기할게 비전문가 자꾸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 전문가하고 앵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전문가가 왜 자꾸 들어와요? 자발적 참여는 좋은 거예요. 놔두세요 그냥. 차명진 전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북과 어떤 미국이 가는 길이 딱 세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미국한테 완전 항복을 하든지 그래서 이제 일종의 리비아 방식이니 또 하나는 북한이 미국을 아주 끝까지 속이든지 예컨대 이제 트럼프 정권이 지날 때까지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3차 어떤 북과의 핵회담을 했던 그런 상황이죠. 또 속나.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북한이나 미국이나 사실은 그들의 현재 상황으로서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9.11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 자체가 지도자가 마음대로 북한에게 어떤 핵무기를 포기했다고 인정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고 북한은 유hun 통치이기 때문에 핵을 함부로 또 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저는 사실은 예측을 했는데 북과 미와 북이 타협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랬을 확률이 큰데 왜?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젊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권이
어떤 빨리 끝나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압박이 풀어지기를 국제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밀고 당김도 있기 때문에 제재도 좀 풀리길 예. 바랄 거고. 시간을 버는 것이 그 김정은의 목적이고 네.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에 어떤 뭐 중간 선거가 지금 목전에 다 있고 그 재선의 문제가 있고 그 경제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트럼프가 노력을 하지만 그게 쉽게 금방 성과 내기는 어렵거든요. 네. 사실은 경제라는 게 되게 보면 임기 다음 때 그 성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타협을 볼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 트럼프가 그렇게 욕했던 이란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핵의 일정한 부분을 상당한 부분 불능화하고 예. 다는 아니고 예. 그리고 ICBM을 확실하게 어떤 그 제거하고 네. 대신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정전 협정을 어떤 뭐 평화협정으로 돌리는 그런 식의 타협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이 타협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이거는 두고 봐야 되지만 둘 다는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타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냉정하게 제가 볼 땐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그 타협을 좀 더 멋있는 걸로 포장하려고. 포장하기 위해서 뭐 어디서 만나냐 저기서 만나냐 하고 있지만 그런 식의 만남은 우리가 쭉 보면은 사실 냉전 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만남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정상들이 만난다고 해서 무슨 관계가 아주 180도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의 9.11 트라우마와 북의 어떤 그 유훈 통치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길게 얘기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러다 말 거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 타협을 해서 어느 정도 갈 거다.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할 거다. 예. 그러나 더 두고 봐야 된다. 김용기 전 의원님. 예. 쉽게 얘기하면은 본인이 어쨌든 정상회담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틸러슨이나 맥메스터와의 관계는 서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는 관계, 비즈니스의 관계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빠른 자기 중심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보좌관들을 바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그래서 볼턴이 이렇게 그 자리에 취임하는 날 오히려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해버린다든지. 그렇죠. 또 오히려 가장 매파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직접 북에 보냈던. 그러니까요. 북한이 한국에 보낸 것처럼 예. 지난번에 이제 가장 뭐 천안함의 장본인 이렇게 한 것처럼 어떤 말하자면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을 쓰는 방식들이 굉장히 유사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오히려 자기의 쏴보낸 결정의 거와도. 폭을 네. 굉장히 넓게 가지고 예. 그리고 최후로 잘 안 될 때도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뭔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뭐 일반적인 의제, 외교적 의제라기보다는 실제로 트럼프 개인이 봤을 때 매우 실용주의적 의제 중심으로 다시 파악할 수 있는 룸이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홍 박사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이란 방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네. 방식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데 네. 이거는 뭐 리비아 방식도 아니고 예. 이란 방식도 아니고 예. 또 이라크 방식은 더욱 아니죠. 이라크는 군사 공격했으니까. 리비아 방식은 북한이 먼저 다 포기하고 3년 뒤에 수교해 주고 뭐 제재 다 해제해 주는 건데 이건 북한이 받을 리가 없고요. 그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라는 건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교환하는 합의고요. 그다음에 일괄 타결은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거기다 ICBM까지 합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타결한다. 네. 그다음에 실행은 단계적으로 하고 신고와 검증을 병행한다. 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마냥 시기를 늦출 수 없으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집권 선거하는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신고와 사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서 폼페이오가 갔잖아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이뤘는지 그걸 좀 한번 저희가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얘기했습니다. 북한과 최고위급 회담이 있었다. 북한은 친절했다. 이건 또 무슨 뜻을 담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죠. 활발한 사전 접촉 속에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17일 현지 시간
트럼프는 비핵화 의제, 우리가 취해온 강력한 이 길로 계속 나갈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자. 비핵화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했고, 회담 시기는 잘 진행된다면 6월 초쯤, 뭐 그보다 좀 전에 열릴 수도. 지난번에 5월 말이나 6월 초 얘기하고 이건 달라질 게 별로 없죠. 네. 그리고 장소는 5개 장소를 지금 검토 중인데 미국은 포함이 안 된다.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고위층이 북한 최고위층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북한은 매우 친절했다.